이번 시간에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 폭로는 국민의힘 당이 역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혹은 유리한 폭로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이나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폭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싸움이 이제 결말을 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싸움이 점점 격화되고 이제 진검승부 혹은 외나무 다리에서 피할 수 없는 결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임기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의 결과가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탄핵이 시작되면은 최소 1년이 걸릴 건데, 그 1년여가 지난 탄핵이 결과가 드러난 이후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기다리던 타임 스케줄, 시간의 스케줄을 맞춰서 지금 탄핵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여기에 맞불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론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이상 미루게 되면은 이재명이 시간 끌기가 성공하고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에게 대법원 결심 판결까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그 타임 스케줄의 마지막 시간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판정이 기다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사자들도 승부의 결과를 내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이 근거가 없는 조작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녹취라든가 혹은 문자 등이 조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 자체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런 자신들이 도리어 폭로를 하게끔 역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지만은 지금 승부를 봐야 될 타임 스케줄 마지막 시간에서는 이것이라도 빌미를 가지고 빌드업을 해 나가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혹은 선거 개입은 박근혜 불법 탄핵에서도 응용을 했다시피 주변 인물에 의한 국정농단 혹은 국정개입이라는 불법적인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탄핵을 출발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놓고 볼 때 북두 시민혁명군이 파악하고 분석한 것으로서는 김건희의 초점을 맞춘 공천 개입 혹은 국정농단은 근거가 희박하다. 아무리 개인적인 연고가 김영선과 개인적인 연고나 혹은 명태균과의 개인적인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김건희가 무슨 권한으로, 더구나 뭐가 안타깝다고 김영선에게
국회의원의 공천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거나 지역구를 옮기면은 공천을 해주겠다 하는 이런 더구나 당선이 보장되지도 않는 험난한 곳으로 가라 말라 하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그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김영선이 받아들이기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창원 의창에서 컷오프된 김영선이 도리어 김해로 지역구를 옮기면서까지 자신의 절실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가 발전을 한 것이다. 내가 그 당선이 예상되는 지역을 벗어나서 험지로 출마하겠다. 그런 이런 의미로 김영선이 먼저 험난한 곳으로 가겠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나이가 이미 70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 공천이 자기에게 공천이 오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컷오프될 확률이 많은데 그 자기가 연고를 통해서 정보로 통해서 그 공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험지로 가겠다라는 자가 발전을 했을 거다. 뭐 이런 거는 추측할 수 있지만 김건희가 좋은데도 아니고 험지로 가면 공천해 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스스로 공천 탈락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공천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명태균이 자기 역할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주변에 영웅담을 그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풀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의도 주변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대통령은 전부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당선이 안 됐을 거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당선시켰어요. 또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지금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거의 전부 다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야 될 그만큼 그 사람들의 허장성세가 강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말을 평가하는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해서 어떤 특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물고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은 조그마한 파달 같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있은 거는 사실이니까 이런 문제로 가지고 또 다시 그들은 자기가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 하는 영담을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그렇게 다닙니까? 국회의원을 하든지 장관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만드는 사람의 백으로 국영기업체 이사라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문자 내역 혹은 통화 녹취조차 조작되었을 수가 있고 그 조작의 증거를 윤석열이나 김건희 측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의심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건희
국정 개입, 공천 개입의 국정농단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을 몰락시키는 지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결정적인 요인은 자유우파 내의 배신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지금 약점이 자유우파 내의 유승민 같은 존재, 즉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존재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준석과 개혁신당 타격을 줄 결정적인 실책인 전국구 거래를 김영선과 했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공천 개입 폭로 사건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김영선과 전국구를 거래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2대 총선의 최대 미스테리 제3당으로서 원내정당이 된 이준석의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 당선에 대한 의문을 파헤칠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김영선 의원과의 전국구 거래와 함께 이준석 당선에 대한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아킬레스 건인 금전을 추적함으로써 전국구 당선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리를 캐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양날의 칼을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서 양수겹장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즉 한쪽으로는 공천 개입을 활용해서 그동안 가짜 뉴스와 공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작의 허구를 밝히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존재감과 국민들의 신뢰를 허무는 성동격서 혹은 양쪽 진영 모두를 쳐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된 대응이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의 열쇠는 명태균이 발언한 김건희 여사의 공처 컷오프라는 전화를 했다는 그 어떤 녹취록과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는 전화 통화라는 명백한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이 사건은 가짜 뉴스로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에 들어부었던 모든 사건들이 가짜이거나 음모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거래를 했던 김영선과의 비례대표 거래를 추적하면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어떤 경로로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 되었는가를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비리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양수겹장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된 대응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밝힙니다. 물론 자유우파에게 불리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